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스탁TV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좀 좋지 않은 소식도 있고, 일단 뭐, 내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제 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죠? 그래도 증시가 연말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 산탈레도 있고 해서 아마 주가는 관리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쨌든 급격히 늘어가는 신용,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꼭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내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내일 한 7시에서 8시 사이 정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내일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치면 19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내일 아마 프리마켓 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실적 발표가 나오는 대로 하고 미국 야간 선물을 봐야 되겠죠. 결국 우리는 이제 미국 야간 선물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간밤에도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오늘도 뭐 시장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시장을 지수 위주로 종목을 좀 잡아가서 좀 손실 중에 있는 거지, 반대로 얘기를 해서 조금 이제 주가가 하락하거나 뭐 별 신경 쓰지 않고 종목을 들어갈 거면 오늘 저희가 공략하자고 했던 종목들이 다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삼익제약 같은 것도 공략 구간이 아침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공략 구간을 잡아지거든요. 뭐 삼익제약도 18,400, 600원이 매수관이고, 그 다음 매드팩터 같은 것도 오늘 6,450에서 6,650원 사이가 매수관이고, 그러니까 떨어진 물량을 잡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이거 여행 관련 종목이죠. 뭐 참 좋은 여행은 시초가인데, 이 시초가가 한 6,000원 6,200원 사이면 바로 사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걸 확인하고 사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주식을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주가가 떨어질 거고 하면 지금도 이제 예상했던 종목 그대로 불려줄 수 있습니다. 물량을 깔아놔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주식은 하진 않죠. 뭐 갭 떴다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걸없이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생각보다 시장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확인하고 사시는 걸 제가 권장해드리고, 일단 내일 시장에 앞서서 오늘 특정 종목들과 그 다음에 내일 한번 보셔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도 전략을 봐야 되는데, 좀 이제 상당히 섬세하죠, 그죠?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주식시장이. 일단 개인적 입장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신용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 오늘 저 일장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UAE 관련해서 7건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넘어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과연 테마가 탈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AI 관련했던 뉴스가 나왔는데 전혀 1도 수급이 없었습니다. MOU는 말 그대로 이제 명함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기업이 실제적으로 시세가 나오려고 하면 돈이 입금이 돼야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되는 거지. MOU는 뭐 백날 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또 뭐 다음 달부터 바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 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보면 하나 짓는데 한 30조 걸리거든요. 30조 걸리는 부분인지라 결국 AI 쪽에 관련했던 부분에서 뭔가 조금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뭐 이 부분은 나쁘진 않는데, 지금 당장 우리한테는 이것보다 발등에 이제 불 떨어진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도 좀 더 체크를 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뉴스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혀 오늘 시장과는 영향이 없다. 자, 그리고 총 3,200억 달러 출렁인다. 옵션 시장에서도 7% 변동이 나온다.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내일 엔비디아 실적은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시가총액 1등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7, 8% 나오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급등락이 심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2등이라고 생각하는 SK하이닉스가 하루를 멀다 하고 급등락이 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고작 7% 움직이는데 우리는 뭐 저번 주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뭐지 급등했다가 좀 오늘 좀 진정 국면이 나왔죠. 종합주가 지수도 오늘도 보면 시가 대비가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한 2.5% 빠졌어요. 고가 대비 한 3% 가까이 빠졌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2.1% 빠졌던 게 양봉으로 전환했다가 결국에는 증시는 마이너스 0.61, 0.84 정도로 좀 하락했었고, 역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시장이 조금 부담이 돼야 된다, 그죠? 그건 어떻습니까? 신용을 많이 쳐서 그렇다니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좀 뉴스가 나왔던 건데, 이것도 미국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AI 휴머노이드 개발 공식 인정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원래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인데, 이 뉴스로 인해서 어저께 그게 장 마감하고, 한 3시 반쯤에서 램보 로보틱스에서 좀 올라갔거든요. 이게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뉴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오늘 로봇 종목들도 조금 움직임 폭이 있었습니다. 뭐 SPG도 있긴 한데 개별적인 뉴스 나와도 어쨌든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낙폭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확실한 건 이제 감지를 못하고 조절을 못하죠. 아무튼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일단 이것 또한 내일 엔비디아 때문에 좀 후순위로 밀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소포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짱구로 불똥 팅 중일 갈등, 뭐 중국 내 일본 영화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아침에 이것도 지금 보면 이제 그게 참 좋은 여행이죠. 참 좋은 여행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시초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가 오든가 시초가 사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가 나왔고 장중에 다시 한 번 더 속보. 뭐 아침에 이제 수급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왜 갑자기 또 수산주 왜 들어오지? 뭐 오염수 터졌나? 이러게 했는데 결국에는 속보가 나왔어요. 이거 뭐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통보를 나오면서 국내의 수산 종목들이 반사익을 받으면서 오늘 한성기업이 좀 올라갔었습니다. 한성기업이 상가가고 동원수산, 뭐 그 다음에 뭐 CJ시푸드, 그 다음에 신라SG 등 뭐 사주시푸드를 비롯해서 수산주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뭐 연속성이 실제로 지켜봐야 되긴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한알령이죠. 한알령이 이제 한일령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일령으로 바뀌었는데 한일령에 관련했던 부분이 얼마까지 지속될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일본이 두 대를 맞은 거죠. 물론 이제 원인 제공을 했지만 발언을 해서 두 대를 맞은 거고 과연 여기서 두 대 맞은 일본이 과연 중국한테 또 제재를 할 건지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유추가 가능한 게 이 상태로라면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이제 히토류죠. 제가 얘기드렸죠. 다오디아하고 관련해가지고 10년 전에 이제 그게 영토 문제를 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조금 이제 일본에 관련해서 규제를 한다고 제재를 한다고 해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을 제재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히토류 관련했던 종목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사람들의 인지가 있는 거죠.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히토류 테마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제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체크해보고 재밌는 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문재인 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보면 노제팬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매매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만큼 과연 중국이 일본만큼 뭐 할 건지 지켜봐야 되고 또 중국은 또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못 하거든요.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야 뭐 좀 이제 감정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중국은 이제 공산국가니까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러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완전 단속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장기화가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죠. 솔직히 뭐 중간에서 뭐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둘이서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결국 수혜 종목이 되니까 한번 살펴보실 필요 있긴 한데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또 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좀 거리를 두면서 이제 실속만 챙겨가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수급이 돌았고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은 지금 플러스 0.1, 0.2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까지만 보더라도 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지금도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미국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신용이죠. 이 신용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증시가 떨어져도 신용이 늘었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표님, 요 고객 특금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고객 특금이 왜 늘었냐고 제가 얘기 드렸지. IPO 때문에 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IPO 때문에 늘기 때문에 IPO가 끝나면 확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질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IPO 때문에 일시간 늘었기 때문에 IPO 때문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식을 했던 거는 오늘 우리가 시작했던 거죠. 오늘 주식 아침부터 주식 열었잖아요. 그러면 어제 시용이 늘었냐 줄었냐를 봐야 될 수 있어요. 어제 시장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따라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시장 분위기 좀 괜찮았었죠. 와,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고 주가를 아침에 엄청 급락을 시켰죠. 왕창 떨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때 시장이 털리는 거예요. 반대매매가 나가거든요. 반대매매가 나가는데 반대매매 나가는 물량만큼 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빚내도 주식을 사게 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위기는 왁 떨쳐놓고 다시 V자로 들어오긴 했었죠. 여기서까지 떨어지는 하락폭이 마이너스 한 3% 됩니다. 여기서까지 들어온 게 플러스 한 3% 되고요. 그래서 종가는 뭐 역시 약밥 종목 마이너스 0.61 정도로 끝나긴 했는데 하락한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이 더 많죠. 그래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의존도가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코스닥 시장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닥 시장도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세 들어오긴 했죠. 그죠? 이것도 왕창 떨어지고 나서 들어오긴 했는데, 역시나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눈치를 보겠죠. 역시나 뭐 하락한 종목이 더 많고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역시나 증시는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동향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거를 기관이 주도 담아서 한 번 더 설거지를 해서 개인들한테 넘기는 게 지금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신용이 좀 줄어들어야 뭘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절대로 신용이 늘어나면 주가는 안 갑니다. 제가 다는 건데 신용이 늘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도 느끼는 게 지금 11월 17일이잖아요. 17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거 우리가 집계돼서 볼 수 있어요. 그럼 내일은 18일 날에 집계된 거 볼 수 있죠. 18일 날에. 내일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장 끝나면 더 집계되고 나오거든요. 11월 18일 날이죠. 어저께입니다. 어제 고객 탁금이 어떻게 됐냐? 엄청 줄었어요. 6조 2,800억이 줄었습니다. 그 고객 탁금은 79조 6,615억입니다. 6,615억. 엄청 줄었죠? 그러니까 6조 5천억이 지금 6조 3천억이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6조 3천억이 빠졌고, 그러면 사람들이 빚내가 주식을 할 거 아니에요. 고객 예탁금 빠져도 상관없지. 어차피 빠졌다가 돌았다가 빠졌다가 돌아가는 게 예탁금이거든요. 그러나 신용융자는 어떻게 돼요?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빠집니다. 신용융자는. 밑으로 떨어져 강제 청산되지 않는 이상 절대 빠지지 않아요. 왜? 주가 떨어지면 빚내서 사자.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시어가지고 지금 막 거의 뭐 주식을 투기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신용융자에 관련해서 주가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또 늘립니다. 얼마나 늘었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2천억, 3천억 이 늘면 안 좋다 그랬거든요. 플러스 1936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이 얼마냐? 어저께 신용은 고객 예탁금은 6조 3천억이 빠져서 79조 6,600억이고, 신용은 1,900억 정도 늘어서 2천억 가까이 늘어서 26조 7,965억입니다. 조만간 다 오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여기서 한 2, 2조만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시는 투매 나옵니다. 와, 이렇게. 그냥 가차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은 어떠냐? 하락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락장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하락장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신용이 줄어드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신용은 11월 19일 날이죠. 12월 19일 날 신용이, 오늘 신용이 줄었을까 늘었을까를 언제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21일 날에 알 수 있고요. 아니면 좀 이제 우리가 좀 빨리 알면 내일 20일 날 장 마감 때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 시장은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제 19일 날 시장이 신용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20일 날 장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신용이 급격히 늘잖아요. 지금 뭐 며칠 안 사이에 5천억이 늘었고 1조 가까이 늘었거든요. 1조 가까이. 일주일 만에. 엄청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빚내서 주식 사잖아요. 이제 통제가 안 돼요. 몰라, 이재명이가 뭐 5,000포인트 올리겠지. 이 사람들은 종합주가지수를 5,000포인트를 오래 올린 줄 알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어떤 미친놈들이 이게 종합주가지수를 7,500이 내내를 간대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애널리스트가 혼자 있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소설 쓰지 말아야 이거지. 가능성이 있다니 소설 쓰지 말아야 이거지. 항상 얘기 보면 100만 리스 간다. 이런 일수 나오면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리스 간다. 오케이, 알겠어. 신용이 적을 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신용이 꽉 찬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개미도 꼬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단기 종목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분석했던 종목들이 정확하게 저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저점을 찍고 돌았더니 우리가 보는 게 세력선 종목이거든요. 세력선 종목은 정확하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저번주에 봤던 추천 종목이 우리가 추천 종목이에요. 삼익제약이 추천 종목이고, 오늘 뭐 급등했었죠. 상가 났잖아요. 여기도 사야 되는데 우리가 타점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저점을 사야 돼요. 신규 상장 종목은 이노테크 보셨죠? 잘못 사도 떨어지면 이래 떨어져요. 바닥이 없어요. 무조건 손절가에 설정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주 추천 종목이 파로스 아이바이오인데 이것도 정리가 나왔었죠. 정리 나왔더니 주가 밀어주고 상가 나왔어요. 또 빠졌거든요. 이러는 것도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도 보면 우리가 저 매드팩토, 이게 우리가 저번에 메인 종목으로 들었다가 어제 메인 종목으로 단일가 매매에서 들어가져 있는데 한옥가 때문에 차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밀어주면 살 수 있는데 시장 본다고 잠깐 타임을 놓쳤는데 그 거래량이
12만 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12만 주. 돌아버리겠어요. 12만 주 다 받아먹어야 돼요. 두 팔 벌려가지고. 떨어지는 거. 다 받아먹고 주가 올라갔죠. 뭐 800만 주 들어가면 뭐합니까? 싸게 사. 요런데 싸게 사가 들고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직장인들 못 사면 끝이죠. 이것도 제가 8,000원 근처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래가 어찌 움직인다는 거.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재밌는 거는 내일도 아마 시장이 엔디비아나 엔디비아 실적 때문에 조금은 아침장이 프리마켓도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전략은 이렇습니다. 내일 전략은 이러는데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여부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시장으로는 19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마 7시에서 8시 사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아마 프리마켓 우리가 정규 시장 전에는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야간 선물이 그때 되면 또 개장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 야간 선물에 따라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거든요. 자, SK하이닉스도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양봉 정도 올라오진 않고 거의 뭐 지금 56만 한 5천 원 정도대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는 SK하이닉스가 11월 달에 제일 저점이에요. 지금 월봉으로 보면 11월 달에 제일 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간 자리거든요. 오늘 제일 저점에 샀는데 가급적이면 손절가 설정해서 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최근에 많이 급등했으니까 이게 떨어져도 할 말 없잖아요.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정신 나간 종목이죠.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갔어야 될 자리를 너무 오버페이스에 갔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건전한 조정으로 보거든요. 그럼 뭐가 됩니까? 강한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제 60몇만 원대 떨어져가지고 50만 원대 떨어져서 40만 원 떨어지고 주가 돌려서 내년에 다시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없지. 종합주가지수 빠져서 3,500까지 밀어주고 다시 물량 매집해서 내년 한 6개월 정도 개미 털고 내년에 실적 좋아서 다시 엔디비아 관련해서 또 올라간다면 다시 종가 좀 가도 되지. 어차피 이게 100만 원이 갈지 종합주가지수가 간다면 굳이 올해 안에 5,000포인트 갈 이유가 없잖아요. 100만 원 간다 해서 올해 100만 원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년에 가도 되고 내후년에 가도 돼요. 어차피 반드시 사이클은 아직까지는 슈퍼 사이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꼭 사람들은 오래 가는 것처럼 만들어지죠. 그런 데서 낚이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고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신용이 많다. 그러면 지금 제일 신용이 많은 데가 어디지? 1번이 IT입니다. 무조건 신용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2번이 조선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3번이 어디라고요? 3번이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에이펙 끝나고 나서 하지 말아 했던 종목이 대표적인 게 두 종목이죠. 조선 원전 절대 들어가지 말아 했거든요.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신용 물량이 털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떨어지고 어쨌든 이런 거 꼭 내일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역대급 신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역대급 신용이기 때문에 27조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뭐 2조 정도면 2조 3조 정도 더 차면 시장 꽉 찹니다. 그럼 살얼음판이고 뭐든 코딱지만 악재 나오면 주가 무너집니다. 그럼 어디까지 빠질까요? 알 수가 없죠. 어디까지 빠질 것 같아요? 신용이 20조까지 떨어질 때까지 빠집니다. 20조까지. 한 9조를 빼야 돼요. 겁나 빼겠지. 확 뺍니다. 정신 없습니다. 뭐. 사이드 카드 발동되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때 되면 멘붕 오죠. 그때 되면 증권사 직원들이 뭐 얼마 간다. 4,500 간다. 5,000 간다. 떳떳하면 싹 들어갑니다. 왜요? 그 증권사 직원들이 다 자기들이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 주가 떨어진다는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신용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제 주식 인생 25년 리딩하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신용 달고 급등한 게 단 한 번도 없다. 빚내서 항상 털어내간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장세가 또 오늘도 보면 어수선하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신규주 간다 그랬죠. 자, 신규주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너무 많이 돈이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미 프리마켓에서 갭이 많이 들어와요. 이미 그게 벌써 이제 시초가에서 갭이 들어와요. 그러면 안 돼요. 200%, 100% 이래 들어오면 안 돼요. 150% 이래 들어오면 안 돼요. 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오면 60%, 70%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게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갈 데 없으니 또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오늘 같은 날에 또 상가 나왔었죠. 신규 상장 종목을 알트 관련해서 상가 나왔죠. 이게 신규 상장 종목으로 오늘 확인해야 되는데 알트 관련해서 상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내일 같은 시장에 주가가 빠지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만약에 주가 떨어지잖아요. 일단 엔디비아 실적을 보고
내일도 만약에 삼성전자 SK하니 수급이 많이 가잖아? 그럼 사면 안 되고, 삼성전자 SK하니 수급이 잘 없지? 그러면 아침에 한 4,000원 정도 떨어지거나, 혹은 추세 흐름이 조금 이제 강보합 정도 출발하거나, 그러면 바로 들어가야 돼요. 내일.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내일 NDB와 실적대가 다르거든. 그 손절가는 요거 이탈을 버려야 됩니다. 요 정도 이탈을 버려야 돼요. 신규상장이면 3,600원까지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적정한 타점은 4,000원 언저리대거든요. 어저께 물량이 들어왔던 자리, 분봉을 보면 요런 데서 봐야 돼요. 4,000원 이하에서 요런 데서 물량 떨어지게 되면 물량 쥐고 들어왔던 애 있잖아. 3분봉 보고, 5분봉 보고, 5분봉, 3분봉 봐도 상관없거든? 요런 자리에서 물량이 쥐고 들어왔던 이런 자리를 체크하라고. 이런 자리가 얼마입니까? 4,000원 이하. 3,880원에서 3,930원. 이 자리에서 물량 떨어지면 물량 잡아가 다시 들어오거든요. 손절하니까 이탈되면 손절해버리고. 그 정도 손절가 설정해서 볼 수 있는 종목. 근데 내일 만약에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안 갑니다. 잘. 조금은 이제 덜 가니까 그런 좀 명심해서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갔노? 이거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네. 예. 스티커 어디 갔노? 자, 요런 거. 내일 한번 체크해보고. 내일 또 이제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 되게 좋죠. 그 앞전에도 제가 추천드리려고 했던 종목이 온코니 테라퓨티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애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16,300에 팔고 나가야 돼요. 16,300원에 3,300만 주 있습니다. 이거 분석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16,300원, 500원 다 팔고 나가야 돼요. 두고 있을 이유가 1도 없거든요. 16,300원에서 500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매집애가 들어오면 갈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무상증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온코니 테라퓨티스 들어왔고, 온코크로스 들어왔고,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 수급이 좋았죠. 그래서 어저께 스피어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추세는 살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내일 역시나 NDB의 실적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유헬스케어, 헬스케어들, AI 의료 관련 종목들 확인해야 되고요. 자, 역시나 내일 또 단타로 봐야 될 게 중국, 일본과의 어떤 분쟁에 일단 수혜주. 한일령입니다. 한일령. 우리 한일령이라고 제가 언급드리겠습니다. 한일령. 한알령이 아니죠, 이제. 한일령. 한일령. 이것도 이것도 당해봐라. 일본 너 한번 당해봐라. 중국이 얼마나 지금 이제 괴롭히는지. 이게 한일령이거든요. 이게 또 이제 조금 풀리는데 오래 걸리죠. 우리도 한 10년 걸리죠. 그죠? 사드 배치하고 이래가지고 몇 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 덕분에 이제 여행 테마들이나 이제 당연히 지금 이제 후속주로 들어갈 게 수선주거든요. 수선주, 여행주, 히토류. 여기까지는 예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일본이 뭔가 규제를 해버리는 거나 규제를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맞받아치겠지. 그럼 둘이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싸우다 보면 이제 콩고물 떨어지면 주워 먹으면 되는데 너무 크게 싸우면 안 되죠. 그죠? 아무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내일도 만약에 중요한 게 신용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필히 주매를 하는 걸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수익 나시면 메꿔놔야죠. 제일 중요한 건 수익 나면 메꿔놔야 됩니다. 지금 A 추가 매수해가지고 답이 없고 만약에 A라는 종목이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한 15%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제 뭐 예를 들어 단타로 들어가서 뭐 B라는 종목을 샀는데 오늘 뭐 한 15%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한 150만 원 땄고 이거 마이너스 150만 원 손실이잖아요. 없애버려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신용이 줄어야 되는데 신용이 줄지 않거든요. 신용이 안 주면 나중에 투매 나와요. 겁나 많이 빠져요. 근데 올해는 좀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지기 힘들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외줄 타기 하다가 연초에 개폭락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봅니다. 진짜 뭐 대표님 어쩝니까 저쩝니까 하거든요. 개책살 나는 거지 뭐. 누가 지금 미수 써래? 신용을 써래? 그러니까 신용을 안 쓴 사람들은 신용 쓴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내일 그래서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알토 드리겠습니다. 알토. 자, 알토 내일 매수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3,830원에서 3,930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알트 생각합니다. 자, 알트 생각하니까 알트 좀 지켜보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뭘 드리냐? DIC 드리겠습니다. DIC.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세력이거든요. 다 이런 애 세력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주가가 떨어져도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원자 들어오는 애들이죠. 과일의 공을 가지고 내일 밀어주게 되면 일단 6,400원에서 6,500원 정도 타점을 잡아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손절가 딱 설정해서 물량 깔아놓으면 되는데 물량 깔아놓으면 되거든요. 안 오면 치 아프고. 근데 이제 요새 물량 깔아놓으면 안 되는 게 이게 보고 사야 된단 말이죠. 안 보고 사면 이제 시가고가 형수 쭉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잘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정확합니다. 단가도 정확하고 매수관 정확하고 얼마에 사세요 정확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체크해야 되냐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긴 하나 ABL바이오 있죠. 이런 애들이 기관이 주포처럼 들어간 애들이거든요. 이거 지금 계속 떨어지면 담아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좀 사면 빠르고, 제가 볼 때는 한 16만원대 지금 계속 16만원대 물량을 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16만원대 떨어지면 사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300만원 사겠다. 그럼 15만원 이하로, 16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한 50만원, 100만원 사는 거예요. 사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음 주 정도 있다가, 이제 신용 한번 체크해보고 비중 실어버리세요. 그게 안 되면 그냥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세시 방향으로 건전 조정인데, 어쨌든 이 종목도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 이전에 관련했던 제약바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노릴 만한 종목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예고를 하는데 노타 들어옵니다. 노타 들어오고, 그 다음에 ABL바이오 꼭 한번 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거 우리 봤던 애 분명히 작업지고 있거든요. 제가 매도팩도 분명히 들어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런 단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뭐 2차전지요, 로봇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수 섹터입니다. 지수 섹터. 조방원전지와 IT 이런 애들은 지수 따라 움직이는 거지, 지수와 무관하게 개별적인 종목은 지수가 떨어져도 차라리 지수가 떨어지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수급이 좋은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내일은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엔디비의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자, 힘든 시장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점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힘내시고 신용 미수 쓰지 마시고 내일도 좋은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공개방송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힘든 시장에 도움이 되고자 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010-7116-2781로 문자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